네, 안녕하세요. 10년차 명품셀러 럭스덕입니다. 10년간 명품을 팔아오면서 오래도록 이 업을 유지해오고 있는 큰 업체들도 있지만 생겨났다가 금방금방 없어지는 업체들도 정말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명품 사업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것들을 경계해 오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 하시거나 시작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패션을 좋아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골든구스였어요. 그런데 당시 패션을 전공한 한 동료가 있었는데 엄청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야, 누가 골든구스를 아직도 신냐? 내 지인들은 3년 전에 신고 지금은 아무도 안 신는다. 그거 아직 안 팔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골든구스만 하루에 몇 천씩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메종키친의 아미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를 패션 카페에서 얘기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야, 그 브랜드 한물 같다. 누가 입냐? 이제 안 산다. 이런 얘기 엄청 많거든요. 이런 댓글 진짜 엄청 많은데 그런 제품이 안 팔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잘 팔리거든요. 당연히 옛날에 한참 유행했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잘 팔리는 브랜드고 잘 팔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주말에 아울렛 가시면 5명 중 1명은 가슴팍에 여우 있고 가슴팍에 하트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거 찾아보면 여름에 메종키친의 아미 반팔 이런 거는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옷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좋아하는 브랜드, 핫하다고 생각하는 상품들을 오더하는 게 아니라 남이 살 만한 제품을 오더해야 하는 거거든요. 설령 내가 안 입더라도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남이 구매할 만한, 또 찾을 만한 것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다는 것은 내 지인들에게만 파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홍대에서 파는 게 아니고 성수동에서 파는 게 아니고 강남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 주변 사람들은 안 입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잘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파는 상품이 트렌드와 딱 맞아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당연히 마진도 높을 테고 회전율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모든 수요를 잘 예측해서 딱 맞아 떨어지면 뭐 저희의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명품은 다른 공산품처럼 바로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는 제품들은 1년 전에 오더를 넣는 건데 1년 후에 트렌드를 딱 맞춘다? 제가 볼 땐 비트코인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쉽게 망해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사업하면 망합니다. 트렌드보다 한 발 뒤에서 쫓아가면서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요즘 진짜 데이터 보기 좋잖아요. 벤치마킹 할 만한 사이트도 정말 많고 데이터 보는 것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무조건 데이터 보고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브랜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동대문에서 제품을 사입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입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면 자신의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 상품을 셀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케팅 브랜딩일 겁니다. 하지만 명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산업이에요. 명품 브랜드는 마케팅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저나 이 산업의 1티어의 큰 손들이나 아무리 마케팅 비용을 갖다 붓는다 해도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보다 많이 쓸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브랜딩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를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산업은 패션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유통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란 게 결국엔 싼 걸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품은 이미 비싼 제품이에요.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비교도 많이 해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는 상품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업계의 1티어의 업체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로 핵심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업계에 몇백억, 몇천억씩 판매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업체들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이버 지식인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업체 정품 맞나요? 이 질문 계속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확실히 저렴하게 판매해요. 마케팅 비용에 쓰는 금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판매가를 낮추는 게 훨씬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업체들 보면 상품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세 페이지도 엄청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프리미엄 배지 달고 월에 1억씩 2억씩 잘 팔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명품 쇼핑몰 중에 OK몰 있잖아요. 이 업체 재무제표를 보면 23년에는 매출액이 3천억인데 광고 선전비가 2억 원이에요. 22년도에는 광고 선전비가 3억 원입니다. 그만큼 광고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을 판매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진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명품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유튜브나 광고나 강의하는 거 보면 구매 대행으로 월 1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잠깐 하고 말 거야. 나는 부업으로만 하고 그냥 끝낼 거야.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0% 사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판매가, CS, 마진, 뭐 이유가 많긴 한데 지금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길고 단순히 그냥 업력이 오래된 1티어 업체들만 봐도 답이 나와요. 사입을 안 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사입을 했을 때 마진만 보면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의 핵심은 내가 5%, 10%의 마진을 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흑자부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재무제표상 이익은 나는데 그 이익이 전부 다 재고로 나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막혀서 망하는 것을 흑자부도라고 하거든요. 마진만큼이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고는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또 오래된 재고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상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익이 계속해서 재고로 남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 이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역마진을 보고서라도 재고를 털어내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아니 내가 사온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를 보고 팔아?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금방 망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마진율과 회전율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품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잘 피한다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